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낯선 골목에 울려 퍼진 비명. 작은 몸이 누군가에게 짓눌리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했을 그 위협 앞에서 범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번도 짖지 않았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존재만으로 상대를 멈춰 세웠어요. 그 남자는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저는 노아를 끌어안고 무너졌습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밤 주체 없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범이를 만났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었죠. 은퇴 후에 평온을 꿈꿨던 제 앞에 낯선 하얀 한국개 한 마리가 나타났으니까요. 이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던 겁니다. 그 깊은 눈 속에 수천 년 동안 사람 곁을 지켜온 충성과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는 걸. 범인은 단 몇 주 만에 우리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것은 단순한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저 멀고 작은 동양의 나라, 한국이란 곳이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 하얀 개는 어쩌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온 걸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는 게 제 일상이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느덧 10년. 딸 수자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가끔 영상통화로 손자 노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이면 충분하다 여겼죠. 적어도 그날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캐롤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수장과 민호가.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를 부르는 이름도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수장과 민호가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모든 것이 하얗게 멈춘 듯 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울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죠. 노아는? 그 아인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일주일 후 저는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친 노아와 함께 온 건 뜻밖의 존재였어요. 커다란 흰색 개 한 마리가 노아 옆에 꼿꼿이 서 있었죠. 묵묵히 서 있던 그 개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이 친구는 범이에요. 우리 진돗개예요. 노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도 딸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당장 이 아이를 데려와야 했기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걔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 노아. 하지만 걔는 좀 생각해봐야겠구나. 짐을 차에 옮기는 동안에도 그 개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노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보호자라도 되는 양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아는 창밖만 내다보았어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손자를 키운다는 것, 그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범인은 집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노아가 머물게 될 방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털이 날리고 집안 곳곳이 어질러질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노아가 그 개를 향해 짓는 슬픈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시로만 있는 거야, 알겠지? 말을 꺼낸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말기라도 알아들은 듯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엔 왠지 모를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고 보자는 눈빛같이 말이죠. 그 순간 개와 눈싸움을 벌이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웃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아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아이 방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범이가 침대 위에 조심스레 올라가 노아의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눈가를 타고 흐르던 눈물을 혀로 조용히 닦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아에게 필요한 존재는 바로 저 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문득 그 하얀 털을 가진 생명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범인은 늘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노아가 학교에 가고 나면 그 자리는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걔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범이 이리 와. 앉아. 제 명령의 범이는 고개만 살짝 돌릴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키우던 레브라도는 항상 제 말을 잘 들었는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진돗개라는 품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무척 고집이 세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제 개는 그저 말을 안 듣는 개일 뿐이었어요. 캐롤린, 그 개는 어떻게 하려고? 이웃 마사가 커피를 마시러 온 날이었습니다. 범이는 방 구석에서 저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사는 그 눈빛이 불편하다며 얼른 보호소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범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전문가를 불러볼까 해. 다음 날 이 지역에서 꽤 이름난 훈련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범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보통 개가 아니네요. 아주 특별한 품종입니다. 훈련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몇 가지 기본 명령어를 시도해보았지만 범이는 내내 문 쪽만 바라보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순간 범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노아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훈련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개는 소년만 주인으로 인정하네요.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속이 상했습니다. 매일 밥을 주고 돌보는 건 저인데 여전히 저는 범이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노아 역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아이는 좀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노아가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며 선생님은 작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저녁 내내 노아는 범이를 꼭 껴안은 채 울었고 저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범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범이는 항상 제 편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범이는 처음부터 노아를 지키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말을 안 듣는 고집쟁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범이와 친해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노아 주변만 맴돌았고 저는 그저 밥이나 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간식을 들고 범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혹시 마음을 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범이는 간식만 받아먹고는 다시 노아의 방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이 왕고한 개를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죠. 휴. 어느 토요일 노아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범이는 목줄 없이도 노아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공원에서 만난 다른 개 주인들이 놀라며 말을 걸어왔죠. 와,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어떤 품종인가요?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노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처럼 보였어요. 진돗개군요. 정말 보기 드문데 어떻게 이런 특별한 개를 키우게 되셨어요?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해요. 한 번 마음을 준 주인에게는 평생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죠. 하지만 그만큼 고집도 세요. 억지로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범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걔도 사람처럼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노아는 조금씩 학교에 적응해갔고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범이와 저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가 부르면 쳐다보기는 했으니까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온한 토요일이었어요. 노아와 함께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범이는 집에 두고 나왔어요. 마트 안에 개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요. 노아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 과자 코너에서 좋아하는 과자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사도 돼요? 엄마가 자주 사줬던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부모님의 빈자리를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장을 보는 내내 노아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이 아이는 제 곁에서 버텨내고 있었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노아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1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화장실로 가봤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트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노아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며 마트 직원을 불러왔어요. 키가 작고 동양인 소년이요? 몇 분 전에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걸 본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갔지만 노아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늘해졌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마트 보안팀이 곧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쏟아지는 질문들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가슴 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혼자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문득 집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노아가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범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한 상태였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범인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노아가 없어, 범아. 내 주인이 사라졌어. 제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범인은 크게 짖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범이의 목줄을 걸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걔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의아해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범이를 믿고 싶었어요. 경찰서에서 노아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납치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경찰은 아직 가출이나 단순 미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노아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제 손자를 찾아주세요. 경찰서를 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범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줄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특정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범이의 눈빛에서 저는 분명한 의지를 보았어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범이, 넌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범이와 제 눈이 처음 진정으로 마주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범이를 믿기로요. 범이는 그런 개였어요. 요란하게 짖지도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몸을 던지는 존재.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주는 존재. 어쩌면 범이라는 이름처럼 이 아이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을 드러내는 호랑이 같은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이는 마치 무언가를 쫓는 사람처럼 분주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마트 주변을 맴돌더니 이내 방향을 정한 듯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범이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노아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범이, 여긴 왜 온 거니? 토요일이라 학교는 굳게 닫혀 있었고 교정은 고요했습니다. 범인은 학교 담장을 따라 조심스레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 방향을 뚫어져라 응시했어요. 그 시선을 따라가니 학교 뒤편의 작은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범이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분주하고 더 절박하게 이곳저곳을 냄새 맡으며 달렸습니다. 저는 범이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따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범이가 공원 깊숙한 곳, 아이들이 좀처럼 가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에 멈춰 서서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이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낙엽 사이를 헤집으며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때 풀숲 사이에서 작은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노아의 열쇠고리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었다던 바로 그 열쇠고리. 범이, 이걸 어떻게 찾은 거니?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범인은 정말로 노아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범인은 다시 몸을 돌려 공원을 벗어나더니 곧장 인적이 드문 주택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열쇠고리를 찾았다고 걔가 단서를 쫓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하는 말투였지만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주택가를 지나 점점 더 낯선 거리로 저를 이끌었어요. 주변은 점점 더 황폐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죄어왔지만 저는 범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범인은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인은 고요했습니다. 여기야? 노아가 여기 있는 거니? 범인은 문 앞에서 짖으며 문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는 상황을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창고 옆 골목을 돌아보자고 했고 범인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는 작은 쪽문이 있었어요. 경찰이 문을 열자 범인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잠시 후 어딘가에서 조용한 소리가 났고 경찰이 손전등으로 어둠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작은 형체가 보였어요. 노아는 온몸을 떨며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범인은 노아에게 달려가 얼굴을 핥았고 노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범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범이가 찾았어, 노아. 네 개가 널 찾아냈단다. 노아는 신기한 표정으로 범인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노아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한국 과자를 사러 간 순간 주차장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다가왔고 부모님 친구라며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한국말을 해서 믿었고 그 남자가 차에 태워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 몇 시간 뒤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미 아시아계 아이들을 노리는 연쇄 납치범으로 수배 중이었던 인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노아는 범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범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범이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처음으로 범이가 제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손을 핥았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작고 따뜻한 몸짓 하나로 범인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범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잃는 아픔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적도. 걔가 나를 이끌어 손자를 찾게 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일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범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냄새를, 노아의 마음을, 그리고 제 마음까지도. 노아가 돌아온 후 우리 집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범인은 더 이상 현관문 앞만 바라보지 않았고 저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아 쉬곤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범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시끄럽게 짖거나 튀는 행동은 없었고 낯선 기척이 들릴 때만 눈빛을 반짝이며 문 쪽을 응시했죠. 노아가 울음을 터뜨리면 조용히 다가가 몸을 부비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범인을 충직한 개로만 보지 않았어요. 범인은 노아와 저를 지키는 가족이었고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준 말없는 치료자였습니다. 노아의 납치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구조활약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지만 저는 노아가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될까 걱정되어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고 발신인은 수잔의 대학 친구 민지였습니다.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캐롤린 씨께 수잔과 민호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노아와 범인은 잘 지내고 있나요? 민지는 편지에 수잔 가족과의 추억을 정성껏 담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이에 대한 이야기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범이는 노아가 3살 때부터 함께했어요. 사실 범이가 노아의 생명을 2번이나 구했다는 걸 아시나요? 한 번은 노아가 물에 빠졌을 때 범이가 뛰어들어 구했어요. 또 한 번은 노아가 고열로 의식을 잃었을 때 범이가 계속 짖어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범인은 노아보다도 더 노아 같았어요.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했으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범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범인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보호자이자 친구이자 무엇보다도 가족이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일편단심의 상징이에요. 한 번 마음을 주면 평생을 바쳐 충성을 다하죠. 범이의 주인은 노아였고 그 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디 범이도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 아이는 노아의 한국 가족의 일부니까요. 편지를 들고 거실로 가니 범이와 노아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범이는 노아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노아를 살피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일편단심이구나. 한마음 한뜻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날 저녁 저는 범이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식계 전용 음식 레시피였어요. 소고기와 채소를 삶아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었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범이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려놓자 범이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범이 미안해. 네가 특별한 게라는 걸 이제 알았어. 범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급하게 먹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범이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노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범이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자주 해줬던 음식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셋.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범이가 어떻게 노아를 찾아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제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담아 보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범이는 특별한 개예요. 노아의 한국 가족으로서 이제는 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노아와 범이가 한국에서 어떤 추억을 함께 했는지, 노아의 부모님은 범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제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범이를 통해 노아의 잃어버린 세계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범이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한 후 저는 종종 노아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말문을 열기 어려워했어요. 부모님을 떠올리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노아는 조심스럽게 기억의 조각들을 저에게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범이는 우리 집 마당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새끼 중에 제일 작았대요.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범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저 말 안 듣는 개가 아니라 노아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중한 동반자였던 거죠. 가끔 범이는 노아의 방 구석을 파헤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만한 버릇이라 생각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어느 날 노아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범이는 물건을 숨기는 걸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중요한 물건은 꼭 숨겨둬요. 어느 날 범이가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아의 방을 들락날락하며 저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범이는 침대 밑을 킁킁거리며 몸을 바짝 낮췄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손에 닿았습니다. 노아의 보물이라는 글씨가 익숙한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USB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한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USB가 궁금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나왔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가득 노아와 그의 부모님이 해변을 뛰노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모래 위를 뛰어다니는 범이도 보였어요. 노아는 웃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사랑스럽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노아의 생일 파티. 범이는 파티 모자를 쓰고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범이도 가족이니까 같이 축하해야죠.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수잔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모습, 목소리, 웃음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소풍을 가는 날, 병원을 찾은 날, 슬펐던 날, 기뻤던 날. 어떤 순간에도 범이는 늘 노아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파일 이름은 투그랜드마. 영상 속에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얼굴로
또박또박 진심을 담아 영어로 제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곧 미국으로 갈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면 영어로 말해야 한다고 해서 연습 중이에요. 범이도 데려갈 거예요. 엄마가 범이는 제 보호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인사 뒤 영상은 멈췄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이미 미국에 오기도 전에 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차가운 낯선 땅에 홀로 건너온 그 아이는 끝없이 긴 밤을 불안과 외로움 속에 홀로 견뎌냈지요. 그리고 범인은 그 모든 순간 노아를 지켜준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거예요. 일기장도 조심히 손에 쥐어보았지만 한국어로 가득한 글자들 앞에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을지 궁금했지만 아이가 남긴 작은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조용히 상자를 다시 덮고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범이는 제 발치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아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지 그 모든 걸 범이가 대신 견뎌준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노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랑 범이를 더 일찍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노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상자 위에 얹힌 제 손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범이도 처음엔 할머니를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범이도 포함해서.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범이도 식탁 아래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지켰고 노아는 이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슬픔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노아의 구출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범이의 활약은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개에 관한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죠.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아주 특별한 품종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한국 역사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주인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돌아온 진돗개 이야기를 읽었을 땐 저는 오랫동안 책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진돗개 키우신다면서요? 도대체 한국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 아이는요. 조용해요. 그런데 제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면 언제나 먼저 다가와줘요. 마치 제 울음을 대신 삼켜주듯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요. 범이라는 이름처럼 어쩌면 진짜 호랑이 같은 아이죠.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엔 그런 개가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죠. 그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오랜 시간 개에게까지 스며든 결과였으니까요. 책임지려는 마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없이 끝까지 견디는 끈기 같은 거요. 범인은 그렇게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겁니다. 노아를 납치했던 범인의 재판이 있던 날, 범인은 처음으로 제 침실 문 앞에 누웠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노아의 방 앞이었는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자 범인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제 범인은 노아뿐 아니라 저까지도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거겠지요. 고마워, 범이야. 너도 이제 날 가족으로 인정해주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같은 지붕 아래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얀 개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세상이 천천히 하나로 이어질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범이가 있었으니까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영어도 제법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완전히 뿌리 내린 거죠. 범이도 더 이상 문 앞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는 범이의 가족의 범주에 이제 저도 완전히 들어와 있었어요. 가끔은 제 침대에도 올라와 함께 자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쓴 장문이었어요. 저희 집 개는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랑 할머니를 지켜줬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도 충성, 용기, 지혜를 의미해요. 범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노아의 글 속에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친구들은 진돗개를 검색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이 하나를 통해, 그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통해, 그리고 그 가족이 건너온 나라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 그건 참 놀랍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돗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 같아.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 끝까지 곁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 끈기를 닮았지. 노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범이는 사랑 그 자체예요. 범이는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보다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의 언어를 하지 못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존재. 지금도 아침이면 범이가 가장 먼저 인사합니다. 이제는 제 말도 척척 알아듣고 간단한 심부름도 해냅니다. 노아의 가방을 가져오거나 신문을 물어오기도 하죠. 이웃들은 범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놀라워합니다. 이 개는 마치 사람 같아요. 맞아요. 범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저도 범이를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먼 미국 땅까지도 조용히 건너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창밖을 보면 햇살 속을 뛰노는 범이가 보입니다. 하얀 털이 반짝이고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끔은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마치 아주 먼 곳, 고향을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저와 노아를 향해 달려옵니다. 범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걸 말이죠. 진돗개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을 준 가족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죠. 어쩌면 진정한 나라는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품을 조용히 내어주는 곳이 아닐까요? 범이와 함께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마음속 자부심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